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는 성장을 둔화시키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확대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게 이 은행의 전망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성장률은 거의 정체되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2%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올해 연말을 지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은행은 관세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고히 하고 나중에 경기 활동을 약화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인플레이션은 고용이 최대 고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2%의 목표치를 더 크게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연준이 현재 입장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게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상승률이 2월 수준인 2.8%에서 연말까지 3.9%로 상승함에 따라 금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오메가 어드바이저를 이끌고 있는 리온 쿠퍼맨 회장이 증시 추가 하락에 베팅하고 나섰습니다. CNBC에 따르면 쿠퍼맨은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날 리온 쿠퍼맨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로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과 채권 금리를 낮추기 위해 경기 침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 여파로 당분간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조정 장세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반등의 기회를 줬을 때 주식 비중을 발빠르게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쿠퍼맨은 현재 시장의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고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편이라며 증시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저가 매수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할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나는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실제로 바닥을 찍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리온 쿠퍼맨 회장은 지난해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하던 시기에도 미국 증시가 2025년에는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포지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며 닥터 둠으로 불리우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위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상호관세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의 분위기와는 상반된 것인데요. 그는 트럼프 풋과 파월 풋 간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는데요. 그가 말하는 풋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충격에 따라서 정책을 바꿀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루비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발을 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관세 발표 이후 미국 증시에서 무려 5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단 3일 만에 증발하는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대중국 관세 전쟁에서 한 발짝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비해서 연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연준의 정례회의 전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루비니 교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파월 의장은 최근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이는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니 교수의 낙관론은 여타 전문가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로 약 2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비니 교수는 비관론을 일축하며 현재 신용시장과 금융시스템이 예상보다 견조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그는
고율 관세가 지속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투자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달래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설 가능성이 있지만 시 주석은 타협에 당분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 휴식을 주는 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기는 셈이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TSMC 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 기술에 반도체를 부정 공급한 혐의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800억 원 넘는 벌금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대만 언론에서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과 외신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 싼넌과기에 제공한 TSMC 반도체를 화웨이에 위출한 문제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싼넌과기는 중국 비트코인 채광기기 메이커인 비트메인의 자회사로 TSMC에서 구매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넘겨서 최신 인공지능 AI 반도체 가속기 어센드 910B에 장착하도록 했는데요. 화웨이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미국 규제 조치의 대상이기에 TSMC의 반도체를 도입하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매체는 TSMC가 최근 싼넌가기가 발주한 설계와 일치하는 반도체를 300만 개 가까이 생산했으며 이 물량들이 결국에는 화웨이로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가 TSMC에 부과할 수 있는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에 관해서 수출 규제를 위반한 거래액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매기는 규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SMC 반도체 제조 장비에는 미국의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TSMC 대만 공장은 미국 수출 규제 적용 범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SMC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언제 관련 문제가 풀릴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수출 규제 위반에 관해서는 대단히 엄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표명해 왔는데요. TSMC 측은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2020년 9월 중순 이래 화웨이에는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며 상무부 조사에 적극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일 TSMC에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국 하원의원위원회에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TSMC의 미국 자회사에 애리조나주 피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 명목으로 66억 달러를 지원한 점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